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삼성전자를 바라봤었던 시각과 현재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쯤이면 한 번 정도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8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때죠.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8년째 시달려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룹이 운영이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운영이 되는 거야? 왜 이재용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왜 사장단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2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상당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절대적으로 나쁜 이슈는 아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오늘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된 것도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3.3% 강세 마감을 했고, 뭐 장중에는 5%대까지 리바운딩이 나온 거니까, 물론 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또 샘 울트먼이 왔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과 샘 울트먼,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3자 회의를 했습니다. 뭐 회의라기보다는 만남을 좀 이어간 거죠. 예, 만남을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상태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IT 생태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탑들이잖아요. 이 원탑들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현재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뭐 반도체도 나름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BM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잃어버렸던 경쟁력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던 이 현금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적절한 뭔가 M&A를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뭐 배당을 통해서, 아니면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꼭 뭔가 재무적인 부분들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뭔가 오너 일가의 뭐 향해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재무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광폭 행보를 좀 기대하는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쌓여져 있는 현금이 9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6년도에 하만 인수 합병 이후에 사실상 한 10년간 이 공격적인 M&A가 전무한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를 이제 자회사를 편입시킨 거 정도. 그 뒤로는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제가 앞서서 제목에도 썼지만 하반 경직성은 담보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도 11월 달에 49,900원입니다. 이건 뭐 마트 가격도 아니고 49,900원. 그죠? 예, 4만 원대 판매합니다. 뭐 이런 이제 뭐 상품도 아니고 굴욕적인 4만 원대를 구경한 이후에 아직까지 뭐 6만 원대를 뭐 강하게 회복을 시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한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박스권 상단으로는 이제 한 5만 7천 원, 8천 원대 그리고 하방으로는 뭐 5만 1천 원대, 5만 원대 이 구간에서 계속 와리가리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만한 이유들을 못 찾는 거예요. 뭐 HBM 시장에서도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메모리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모습들 많이 당연히 못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유를 계속 TSMC에 뺏겨나가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성장이 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전이라든지 핸드폰 시장에서의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그려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정도로 오늘 3%대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중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PBR 자체는 한 0.85배? 0.85에서 한 9배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지에 대한 모든 악재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된 주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대부분이 반영이 된 주가는 맞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러면 현재 지금 5만 원대 초반대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사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 현재 지금 트럼프로 넘어오잖아요. 시기 자체가. 그죠? 트럼프로 넘어오는 시기에서 과연 이제 이 트럼프와 중국과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들이죠. 예, 글로벌 국가들 간의 이 관세 충돌, 뭐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관세 충돌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크로 상황 자체가 안 좋거든요. 매크로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네,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머징 마켓에 한국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는 두 가지의 짐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 본연의 상승과 한국 지수의 상승, 한국 시장의 상승 이 두 가지를 다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매크로 측면, 그러니까 탑다운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는 아직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거를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이거예요. 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막 HBM 3E 12단 품질 인증 받고 HBM4 개발 완료하고 파운드리 대형 수주 막 받아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는데 지금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타이밍이 뭐가 안 맞느냐. 이 딥시크죠. 딥시크. 이 딥시크로 인해서 현재 AI 시장 자체가 뭐 AGI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육 관련해서 학습 관련해서 AI가 뭐 2023년도와 2024년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2025년도에 이 AI 시장 자체가 어떤 걸로 바뀌냐. AGI 추론형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추론을 해가지고 원활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 확장을 막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를 대표로 한 이제 HBM 이 사업군들이겠죠. 근데 이게 요번에 이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 이거 아직은 뭐 확인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AI 모델을 일단은 시장에서 선보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딥시크, 중국발 딥시크의 성능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부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페이크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바로 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속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탄력도를 상당히 좀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물론 딥시크 사태 자체가 뭐 길게 지금 끌고 오는 이슈는 아니고 이제 막 뭔가 시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기 위한 이슈로서 딱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기조 자체,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원활한 AI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조들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소위 얘기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시대를 보낸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막 HBM 막 해가지고 돈을 막 벌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딱 뭔가 기술 개발도 해놓고 양산체들도 딱 갖춰놓고 퀄리파잉 이제 검증 과정도 다 거친 상태에서 이제 나도 이제 공급할 거야 라고 딱 했는데 생각보다 기존의 HBM3 뭐 8단, 12단 제품들을 100불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막 50불밖에 시장에서 안 쳐줘.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상승폭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뎌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뭐 다양한 악재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주가라는 거는 다중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시장에서 걷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막 삼성전자가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지켜보실 게 아니고 제가 앞서 뭔가 가정 아닌 가정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거쳐야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 보여줬던 좀 강력한 뭔가 대한민국 증시에서의 원탑 같은 뭔가 큰형 같은 집안의 큰형 같은 그러한 좀 믿음직한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해볼 만한 상황임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옛날의 영광을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찾아갈까 이것들에 대한 시험대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막연하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떠한 경영 전략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이 현재 AI 시장, IT 시장의 트렌드를 삼성전자가 잘 따라가 주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진짜 게임 체인저 역할로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탑의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좀 뒤로 많이 밀렸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잘 쫓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민감한 종목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뭐 제어의 생각들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 링크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저와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